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늙으면 모두 외롭고 서럽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늙으면 모두가 못 오를 나무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예, 포기하라 그런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농경문화에서 나오는 이런 속담에는 그때 당시에 신분 제약 그리고 농경 문화가 축약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지 못할 나무를 꿈꾸다가 노비인데 벼슬자리를 노리면 평생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나 나는 노비야 하고 노비의 행복을 추구하면 그냥 양인으로서 상민으로서 나는 여기에 만족한다 하면은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노비가 현대의 노동자보다도 더 행복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신분에 그냥 자족하면 되는데 만족이 바로 행복을 가져오는데 만족도가 낮은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하층민들이 조선시대의 상민이나 노비나 천민보다 더 불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조선시대에는 자기 신분을 깨닫고 분수를 알고 안분지족을 선택해야 되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성공, 성취, 출세, 입신양명 그것을 꿈꾸다가는 누구한테 당할지 모르고 그리고 화병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신분 제약이 심할 때는 조선시대처럼 과거를 통해서 출세하는 길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일로 매진해야죠. 한 길로 쭉 가야 되죠. 그래서 50세에 돼서도 그때 평균 수명이 50세 될까 말까 그러는데 50세가 되더라도 과거에 급제하면 과거 급제가 아니라 향시에만 통과해도 향시는 되게 시대마다 약간 다르긴 하는데 초시를 전국에서 240명쯤 고르죠. 그리고 과거 급제자를 33명 뽑죠. 이게 과거 급제자라고 합니다. 복시죠. 초시, 복시. 그런데 임금 앞에서 또 치르죠. 이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것은 전시 그럽니다. 이렇게 세 번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 인구에 따라 대개 이렇게 나눠서 향시, 지방에서 240명 뽑는데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 건국 초에 대개 인구가 55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일 합병됐을 때 1910년이죠. 그때 인구가 1750만쯤. 조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남북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240명을 뽑는 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사법고시 이상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거 못지않게. 왜냐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치렀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정식 시험을 식년시 그러잖아요. 3년에 한 번 치르는 식년시에서 전국에서 몇몇 명 응시하는데 240등 안에 들어간다?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3년에 한 번이니까 그걸 곱하기 3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초시만 합격해도 옛날 왜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잖아요. 윤초시. 윤씨인데 초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벼슬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생원, 무슨 진사, 무슨 초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시골 지역에서 사돈네 팔촌이 그 몇십 대 위로 올라가면 향시에라도 합격했다는 그럴 만하죠. 그렇게 신분 제약이 심하고 오로지 출세할 길이 과거밖에 없을 때에는 이렇게 자기가 출세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꿈에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팔자를 위해서 더 나은 거죠. 오죽하면 영남 지역 같은 데서는 이 초시 합격한 사람들이 영남 지역에 한 3, 40명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나리 모찜 싸가지고 서울로 가야잖아요. 한양으로. 갈 때 추풍령을 통과하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돌아서 해가지고 저쪽 문경 있죠. 문경 세제. 세제는 조령이잖아요. 새처럼 날아간다고. 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지 않고
새처럼 날아오르려고 조령으로 가는 겁니다. 길이 멀든 어찌든 지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음성에서 오는 이 새조, 그 상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추풍, 가을은 쌀쌀하고 그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거기 떨어질까 싶어서 거기는 피하고 추풍령은 조령으로 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스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징크스 내지 증후군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령 제한이 있죠. 이제 연령 제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늙을수록 못 오를 나무가 많죠. 자, 과거 시험도 한 10년 공부, 나무협의 탑을 그런 말 하듯이 10년 공부했는데 이제 식년시도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어떤 특별시를 보기 때문에 뭐 알성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영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산서원 앞에서 어떤 임금이 행차를 한다든가 하면, 아니면 특별한 국가의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은 응시를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지방에서 치르는 이 과거 시험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까지 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또 향시 통과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지방에서 이렇게 그 큰 그 시험을 과거를 치르면 수만 명이 그 지역만 해도 모였다고 하잖아요. 이럴 정도로 신분 제약이 많았는데 그만큼 우뚝한 나무가 되기는 어려웠고, 연령이 이제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회가 적은 거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대개는 이제 이 연령 제약 역시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60대 중반이 이제 판사 된다고, 이제 와서 의사 되겠다고, 이게 그런 꿈은 쳐다보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죠. 자, 그런데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사실은 시도해봐야, 올라가봐야 자기가 어느 정도 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한계를 자기가 실제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에 응시도 못하고 향시 통과도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과거 시험 응시하려고 학생 누구누구, 유생 누구누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도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오로지 성공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 한 길밖에 없던 그 시대에 누구나 못 오를 나무가 되기 힘들었죠. 지금은 누구나 못 오를 나무가 될 수 있죠.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나무가 될 수가 있죠. 이거는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개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길이 천갈래 만갈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나이 먹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역사적 산물로 만들 수 있죠. 누구도 못 오를 나무로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토대로 해서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무도 못 오를 나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자기가 유일하니까, 높이나 개성을 떠나서도 유일성으로서도 못 오를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성형가라는 직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1회나 되는데, 자, 영상을 300개 찍었고, 그리고 301개째 찍는데도 아직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경우에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성형하는, 나 자신을 성형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성형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서, 출세한 사람으로서 성공을 토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실패를 토대로 해서 제 삶의 안 좋은 부분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는 가지 마라, 이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더라, 이러니까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어서 이게 보약이 된다, 무엇을 먹어서 몸에 좋다 하는 것보다도 몸에 안 좋은 것을 피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먹어서 몸을 좋게 만들라는 이야기보다도 담배 피하시오, 금주하시오, 커피도 줄이시오, 그리고 육류보다는 채소를 먹으시오, 그리고 운동을 무엇보다 하시고 체중을 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안 좋은 걸 먼저 피해야 되지, 안 좋은 것 때문에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요인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인생에서도
실패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부분을 도움을 받는다면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업료를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패한 노인도 얼마든지 모도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패한 사람은 누구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언덕에 서 있으면 누구나 다 모도를 나무가 됩니다. 저 인생 사실 공직에도 있었고 공무원도 해봤죠. 교사로서 또 조교로서 사직도 있었죠. 학원 조그맣게 한 지방에서 한 3개 이렇게 운영해봤죠. 그러면서 공직의 이해를 그리고 사교육의 이해를 할 수 있었잖아요. 자영업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말할 게 있죠. 그 자리에서 크게 성공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임시직, 그 시간강사 같은 건 임시직이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교사, 그것도 공립에서 또 사립에서 있었잖아요. 그건 정규직이죠. 이렇게 임시직도 정규직에 농부의 아들로서 그리고 도시에서 이렇게 교사의 또 아내, 교사의 남편으로서 가난한 시골에서 그 다음에 뭐 부유하다면 부유하고 마음에 부유함은 있으니까 이런 빈부 그리고 하고 나면서 그 논술하고 나면서 수많은 그 부자들 전문직 자녀들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부자가 됐든 아니면 간접 체험을 했든 이렇게 도농 빈부 체험을 했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성패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견문을 넓혔고 자녀를 30대까지 키웠고 그리고 수많은 그 제가 한 이 사교육이나 공교육 시장에서 학부모들을 받고 그리고 학생들을 받고 학생이 학부모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인생의 터대로 매우 중시한다면은 그런 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 막상 그 당사자가 생각하는 교육, 그리고 공교육에서 생각하는 다른 교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서 또 사교육을 하면서 그 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오면 정말 솔직해집니다. 원하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그대로 가립니다. 호불호를 따집니다. 요구하는 게 무척 높습니다. 싫으면 떠납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패와 성공을 겪었잖아요. 그게 바로 제 자산입니다. 대단한 어떤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런 삶에서 제가 야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아쉬움도 많고 해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생성가를 자처하면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뭐 대단히 내세울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지금 보니까 열매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 내 삶은 헛살았다. 나는 인생을 정말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하한다면 자기가 비하하는 인생을 남들이 우러러 보겠어요? 자기 인생은 긍정해야 돼. 그래 내가 그때 후회하는 측면이 있어. 내가 어땠더라면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역사에 다시 없어. 왜? 인생에 가정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내가 젊을 때 선택한 게 이를테면 제가 그 박사과정 받고 시간강사 하다가 좀 더 기다려서 참고 교수길 내다보지 않고 딱 뛰쳐나온 거 지금 생각하면 좀 성급한 측면도 있고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래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긍정한다. 그래야죠. 그래야 남이 모도를 나무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어떤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방송입니다. 제 이 정영계 TV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추하다고 하니까 모든 나무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옥토에 있든 박토에 있든 바위틈에 있든 자갈밭 위에 있든. 그런데 의외로 자갈밭에서 바위틈에서는 크기 힘들지만 오동나무 같은 것도 바위틈에서 자란 그 나무는 한 해 한 해 가봤자 거의 큰 것 같지도 않지만
그 나무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악기 공명으로서는 1급이기 때문에 명품 악기를 만드는 데는, 명기를 만드는 데는 그런 데서 자란 나무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처럼 정말 파란만장하게 산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은 고귀한 인생인 겁니다. 그게 바로 모도르나무고 누구도 그리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면서 최고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인생이 너무 고단했다. 그때 부모가 좀만 도와줬더라면,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길로 갔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기 인생을 좀먹게 되죠.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을 박수 쳐주겠습니까? 내 인생은 조금은 황량한 데서 살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그 때문에 더 좋았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있을 뿐더러 내가 눈 감을 때 편안하게 감을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옛날에는 될 사람이다, 우리 대통령감이네, 뭐 장군감이네, 그런 시절이 있었나. 우리 때는 과학자, 전부 다 과학자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예. 그런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처럼 극한 직업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고 나면은 총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힐 확률이 30% 안팎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 45명째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피격 당한 사람만 4명이고 피살 당한 사람만, 피격 당한 사람까지 하면 6명이라고 합니다. 무려 13% 안팎이 남의 총에 죽거나 남의 총을 맞고 사경을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극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정권 바뀌면 해마다 5년마다 그냥 새로 정치를 뒤엎으면서 이 정치 보복이 안 일어나는 때가 없잖아요. 물론 적폐는 청산해야 되고, 물론 죄는 벌해야 되지만, 이게 조선시대에 따지자면 무슨 사화가 일어나듯이, 반정이 일어나듯이, 뭐 한국이 일어나듯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이런 시대에 그렇게 뭐 대통령이라고 위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기 가정에, 아니면 자기 나라에. 개인마다 전부 다 개인 대통령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모도르나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나이 먹었지만, 나는 비록 젊지만 누구도 모도르나무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일성이 전부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보배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도를 나무처럼 당신은 어딘가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특히 늙으면, 그 기나긴 역사가 저처럼 60년 넘어 살면 저처럼 겹치게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모도를 나무라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면서 그런 직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이제 꾸준히 해나가면, 아 그래, 점쟁인 줄 알았는데 무슨 철학과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들어올 말 있네 하는 소리도 들을 날이 오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